안녕하십니까. 마지막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3월 31일 11시가 조금 넘은 시간입니다. 수업 시간에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조금의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교하면서 주변에 빈 벚꽃도 한번 보시고요. 학원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보고 달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도 고생한 자신을 돌아보면서 좀 도닥여주는 그런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번 보도록 할게요. 마그네슘의 연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그네슘의 연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옳은 것은 보도록 할게요. 보기 기억, 고체 마그네슘이 기체 마그네슘으로 변한다. 고체가 기체로 변한다라는 얘기는 뭐죠? 상태 변화다라고 보기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물리 변화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연소라고 하는 것은 화학 변화이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기억이 틀렸기 때문에 1번, 4번은 정답이 되지 않겠네요. 니은 나무에 열린 사과가 빨갛게 익는 과정은 익는 과정과 동일한 종류이다. 익는다라는 것은 성질이 변하는 것이죠. 화학 변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연소도 화학 변화이니까 맞는 설명이 되겠죠. 니은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디귿 보도록 할게요. 불을 붙인 양초가 녹아서 흘러내리는 것, 녹아서 고체 양초가 액체 양초로 변했다라는 얘기죠. 상태 변화를 의미하니까 무슨 변화죠? 물리 변화가 되겠습니다. 틀린 설명이 되겠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가보도록 할게요. 가는 물을 가열하는 것이다. 나는 물을 전기분해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옳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네요. 갈은 물이 수증기로 변하는 화학 변화이다. 자, 조금 어려운 문제이죠. 수증기로 변한다라는 얘기까지는 맞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뒤에 화학 변화다라는 것이 틀린 설명이죠. 물리 변화다라고 해야 되겠죠. 1번 틀렸고요. 2번 가에서 물을 이루는 원자의 배열이 변한다. 물을 가열한다라는 얘기는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상태 변화, 즉 물리 변화이죠. 그러니까 원자의 배열이 변하지는 않겠죠.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3번 나는 물이 산소와 수소로 변하는 화학 변화이다. 맞는 설명이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에서 물을 이루는 원자의 종류가 변한다. 원자의 종류가 변하지는 않죠. 이걸 맞게 표현한다면 분자가 변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되겠고요. 아니면 원자의 종류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해도 되겠죠. 틀렸고요. 5번 가와 나 모두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가 변하지 않았으므로 물리 변화이다. 원자의 종류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맞는 설명이죠. 하지만 물리 변화다라는 설명은 틀렸죠. 왜냐하면 가는 물리 변화이지만 나는 어떻죠? 나는 화학 변화가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보도록 할게요. 물리 변화와 화학 반응을 물질의 변화와 화학 반응을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 보도록 할게요. 고유한 성질이 변하는 것은 화학 변화이다. 맞는 설명이죠. 기억이 맞았기 때문에 1번,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니은은 답지만 보면 볼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우리는 공부를 하는 입장이니까 보도록 할게요. 니은 물질의 모양이나 상태만 변하는 것은 물리 변화이다. 맞는 설명이죠. 디귿 화학 변화가 일어나 물질이 다른 물질로 변하는 반응을 화학 반응이라고 한다. 화학 변화, 화학 반응 맞는 설명이 되겠죠.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리을도 마저 보도록 할게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항상 기체가 발생한다.
기체가 발생하지만 항상이라는 말이 잘못되었죠. 언제나 그런 건 아니지만 모두 항상이라는 말이 들어간다면 오답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앙금이 생기는 화학 변화도 있었고요. 아니면 과일이 상하거나 이러는 것처럼 상함 이런 것처럼 기체가 생기지 않는 화학 변화도 있었습니다. 4번 가보도록 할게요. 메테인의 연소 반응이다. 가는 메테인의 연소 반응이랍니다. 나는 물의 분해 반응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조금 복잡하죠? 같은 값을 갖는 것끼리 옳게 짝지어진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앞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바로 개수를 적어 볼게요. 메테인에서 개수는 1이 되겠고요. 산소에서는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에서는 개수가 1, 물에서는 개수가 2가 되겠습니다. 아래쪽 물의 분해에서는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2, 여기는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A와 C와 G는 개수가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B, D, E, F는 개수가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값을 갖는 것끼리 옳게 짝지어진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화학 반응식을 나타내는 과정에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개수를 맞추는 까닭을 묻고 있습니다. 개수를 맞추는 가장 적절한 것을 라고 묻고 있죠. 4번이 정답인데요. 반응 전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개수를 통해서 종류와 개수가 맞도록 해주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반응식을 설명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화학식을 이용하여 물질을 나타낸다. 맞는 설명이죠. 반응물과 생성물의 종류를 알 수가 있다. 맞죠. 반응물과 생성물의 질량과 부피를 알 수가 있다. 자, 지금 풀고 있는 문제가 앞에 있는 문제보다는 조금씩 어려운데요. 그 이유는 문장 답지 전체가 틀리거나 답지 전체가 맞는 것이 아니라 답지의 일부가 맞거나 틀리는 것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피는 알 수 있지만 질량은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4번에 구성하는 원자의 개수를 알 수가 있다. 맞는 설명이죠. 그리고 5번에 원자의 종류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번 질량 보존의 법칙이다. 질량 보존의 법칙이다. 옳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네요. 기억 보도록 할게요. 기체가 생성되는 반응은 성립하지 않는다. 기체가 생성되는 반응에서 우리는 부피비를 배웠지만 기체가 생성되는 반응에서도 질량 보존의 법칙은 성립하죠. 이런 거 틀리기 아주 쉽습니다. 기억은 틀렸기 때문에 1번, 3번, 4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겠네요. 자, 그러면 디귿은 공통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맞는 설명이 되겠죠. 하지만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보도록 할게요. 니은 원자의 개수와 종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성립한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그러면 니은이 맞으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디귿도 마주 볼까요? 마그네슘이 연소하여 산화 마그네슘이 되는 반응에서 성립한다. 맞는 설명이죠. 마그네슘이 연소해서 산화 마그네슘이 성립될 때도 질량 보존의 법칙은 성립한다라는 얘기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8번 보도록 할게요.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질산은 수용액을 반응시켰을 때 뭐를 본다고요? 질량을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네요.
흰색 앙금이 생성된다. 2학년 때 배웠죠? 염화나트륨의 염화이온과 질산은의 은이온이 만나면 AgCl, 염화은이 되는데 녹지 않죠? 무거우니까 아래쪽 화살표 색깔은 무슨 색이요? 흰색이 된다라고 이야기해 줬죠. 맞고요. 2번, 나에서 질량은 40g이다. 반응 전에 질량이 40이니까 반응 후에도 질량이 보존되니 40g이겠네요. 3번, 질량 보존의 법칙을 확인할 수 있다. 맞죠? 앙금 생성 반응에서 원자의 종류가 변한다.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죠. 그래서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하니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5번, 반응 후 시약비형의 뚜껑을 열어놓아도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 맞는 설명이죠. 왜냐하면 뚜껑을 열어두었을 때 질량이 변하는 것은 기체가 생성되는 반응인 경우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번 보도록 할게요. 전자저울 위에 양초를 올려놓고 연소시켰다. 양초의 연소라는 얘기죠. 질량을 측정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옳은 것은 질량이 증가한다. 틀렸죠? 질량이 감소하는 니은이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왜냐? 연소에서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발생하는데 기체인이 어떻게 될까요? 도망을 치겠죠? 그러면 이산화탄소와 수증기의 질량만큼 질량은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억과 니은 보기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반대되는 내용으로 되고 있습니다. 기억이 맞으면 니은은 틀리겠고요. 기억이 틀리면 니은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기억이 틀렸으니 1번, 2번 정답이 될 수가 없겠죠. 그리고 3번, 4번 중에 정답이 있겠네요. 이것 보도록 할게요. 양초 대신 강철솜을 연소해도 실험 결과는 같다. 강철솜을 연소시키면 어떻게 되죠? 공기 중에 산소가 강철솜과 결합하니 질량이 증가하죠? 질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 틀린 설명이 되겠네요. 디귿이 틀렸으니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럼 나머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밀폐된 용기에서 같은 실험을 하면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도망치지 않기 때문이겠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0번 가보도록 할게요. 일정 성분비의 법칙을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혼합물이 생성될 때도 성립한다. 아니죠.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화합물인 경우에만 성립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혼합물 잘 모르시면 적으시면 됩니다. 설탕물, 설탕물이 될 때 혼합물이죠. 어떤 사람은 설탕을 많이 집어넣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적게 넣을 수도 있죠. 비율이 일정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과학에서 농도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2번, 기체가 있는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기체가 있는 경우에도 성립하겠죠.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3번, 생성물에 기체가 있는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틀린 설명이고요. 4번, 세 가지 이상의 물질이 반응할 때 성립하지 않는다. 역시 틀렸고요. 5번, 화합물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하기 때문에 성립한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간단한 예를 또 들어볼게요. 물이라고 하는 화합물은 수소와 산소가 2개, 1개의 개수비로 결합하게 되겠죠. 수소의 상대적인 질량은 1이니까 1 곱하기 2. 산소의 상대적인 질량은 얼마죠? 16 곱하기 1. 그러면 몇 대 몇이죠? 2대 16. 간단한 정수비 1대 8.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일정 성분비의 법칙 다시 한번 볼게요. 화합물일 때 성립한다.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하기 때문에 상대적인 질량을 알면
성분비를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11번 가보도록 할게요. 도가니에 16g의 구리를 집어넣고 가열하였다. 구리 가열하였다. 뭐죠? 산소와 결합을 시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질량을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0분 이후에는 질량이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반응을 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다 적어 볼게요. 구리를 16g을 반응시켰더니 충분히 반응을 해서 산화구리가 몇 g이 생겼다고요? 20g이 생겼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산소는 몇 g이 될까요? 4g이 되겠죠? 왜냐고요? 질량은 보존되니까요. 자, 그러면 구리 16에 산소 4g이 반응을 해서 산화구리 20g이 생성이 되었네요. 자, 그러면 구리와 산소는 몇 대 몇이죠? 4대 1의 비율로 반응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옳은 것은 묻고 있네요. 가보도록 할게요. 기억.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성립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맞죠? 구리와 산소는 4대 1로 반응한다라는 얘기죠. 자, 기억이 맞았으니 1번, 3번, 4번 중에 정답이 있겠네요. 니은 질량이 증가하였으므로 보존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틀린 설명이 되겠죠. 질량이 보존되니까요. 그러면 니은이 틀렸네요. 디귿, 구리와 산소는 4대 1의 질량비로 반응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맞는 설명이죠. 기억 디귿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2번 가보도록 할게요. 두 개의 주머니에 각각 작은 공과 큰 공이 들어있다. A와 B를 짝지어 어떤 화합물을 만들었더니 4개를 만든 후에 A는 남지 않고 B는 2개가 남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A와 B의 개수비를 묻고 있습니다. 낯선 문제죠? 어렵지 않습니다. 시키는 대로 해주면 됩니다. A는 모두 반응을 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A로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A는 12개인데 모두 반응을 했답니다. B는 2개가 남았답니다. 2개는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B는 모두 몇 개가? 4개가 반응하였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3대 1의 비율로 반응한다라는 얘기죠. A 3개와 B 1개가 반응한다라는 얘기죠. 1은 쓰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요? 이게 총 4개가 만들어진다라는 얘기죠. 자, 문제에서 뭐를 묻고 있죠? A와 B의 개수비를 묻고 있죠. A와 B의 개수비는 3대 1이니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3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문제가 쑥 넘어갔네요. 자, 13번 문제.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일정한 온도와 압력이 나오면 뭐라고 했었죠? 기체 반응의 법칙을 묻는다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뭐가 생겼다고요? 수증기가 생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부피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볼게요. 1번 실험을 보면 수소 2g이고요. 산소는 2g인데 1g이 남았으니까 실제로는 얼마가 1이라는 부피가 반응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생성된 것 2. 그러면 2대 1대 2의 비율로 부피비로 반응한다라는 얘기죠. 기체 반응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4대 2대 4.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면요. 2대 1대 2의 비율이 되겠죠. 3번 실험도 마찬가지입니다. 6대 3대 6이면요. 2대 1대 2의 비율로 반응하겠네요. 자, 13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수소 20ml를 완전히 반응시켰을 때
수증기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산소 기체를 묻고 있습니다. 자, 10배죠? 그럼 산소도 10배를 해줘야 되겠죠? 얼마가 필요할까요? 10ml.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4번 가보도록 할게요. 수소와 산소 기체가 반응해서 수증기가 되는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 중 옳은 것을 찾고 있습니다. 2대 1대 2의 부피비로 반응한다 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3번과 4번이 답이 되겠죠. 왜냐하면 2개, 2개, 1개, 그리고 부피가 다시 2개. 2대 1대 2의 비율이 되겠네요. 자, 그런데 3번을 보시면 산소가 하나밖에 없죠. 하나밖에 없는데 생성된 수증기를 보면 산소가 2개가 있네요. 맞지 않죠? 자, 그래서 5번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화학 반응식을 한번 써보면요. 수소 손을 꼭 붙잡고 있는데 이게 모두 몇 개가 있다고요?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소 손을 꼭 붙잡고 있는데 모두 몇 개? 1개가 있습니다. 이런 쓰지 않죠? 자, 수증기, 물, 수소 2개, 산소 하나인데 모두 몇 개? 2개가 있다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앞에 써져 있는 숫자 뭐라고 했었죠? 개, 수, 입, 자, 분, 자. 기체 반응의 법칙에서는 뭐라고요? 부피, 비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5번 가보도록 할게요. 기체 반응의 법칙을 설명한 것이다. 기체 반응의 법칙이다.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도 압력이 일정하지 않아도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죠. 기체는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입니다. 2번 반응물과 생성물 중 하나만 기체일 때 성립한다. 아니죠. 모두 기체인 경우에 성립합니다. 틀렸고요. 3번 화학 반응식을 통해 반응에 관여하는 기체 사이의 질량비, 질량비가 아니죠. 뭐죠? 부피비죠.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4번 온도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 부피 사이엔 정수비가 성립한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5번 온도 압력이 일정할 때 반응에 관여하는 기체의 질량, 질량 사이의 정수비 이거는 뭐죠?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6번 가보도록 할게요. 발열 반응이다. 옳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기어 주변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하는 것이다. 발열, 방출하는 거죠.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기억이 틀렸으니 1번, 2번은 정답이 아니겠네요. 니은 발열 반응이 일어나면 주변의 온도가 낮아진다. 열을 바깥으로 방출하니까 주변 온도가 낮아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겠까요? 높아지겠네요.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니은도 틀렸네요. 그러면 3번과 4번도 틀렸겠네요. 그러면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공부하는 입장이니 나머지도 보도록 할게요. 묽은 염산에 마그네슘 조각을 넣으면 발열 반응이 일어난다. 맞는 설명이죠. 리을, 묽은 염산과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섞으면 발열 반응이 일어난다. 역시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리을을 가리켜 우리는 산과 염기 섞으니까 어떻게 되죠? 가운데 중화 반응이라고 얘기해주고 이때 나오는 열, 발열 반응의 열을 가리켜서 중화열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17번 흡열 반응을 설명한 것 중 옳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1번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예가 없다. 틀린 설명이게 되겠죠. 대표적으로 호흡과 연소가 있다. 자, 호흡과 연소 둘 다 무슨 반응이죠? 발열 반응이죠. 그러니까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호흡은 뭐라고 설명해 줬습니까? 생명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연소다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3번 흡열 반응이 일어나면 주변 온도가 높아진다. 높아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낮아지겠네요. 틀린 설명이죠. 4번 흡열 반응이 일어나면 주변 온도가 낮아진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5번 반응이 일어나는 쪽에서 주변으로 에너지를 방출한다. 방출하는 것이 아니라 흡수하겠죠.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문제도 3번과 4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로 반대되죠? 왜냐하면 3번에서는 높아진다라고 되어 있고 4번에서는 낮아진다라고 되어 있겠죠. 그러면 3번과 4번 중에 분명히 답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도 문제를 푸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8번 가보도록 할게요. 가는 손난로이다. 나는 냉찜질팩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가는 물의 전기 분해와 에너지 출입이 같다. 자, 가는 난로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발열 반응이 되겠고요. 나는 냉찜질팩이니 흡열 반응이 되겠네요. 자, 물의 전기 분해, 물이 전기를 흡수해서 전기 에너지를 받아서죠. 그러면 흡열 반응이 되겠네요. 가는 발열이니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2번, 가는 반응이 일어나는 쪽에서 에너지를 흡수한다. 발열이니까 흡수가 아니라 방출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2번도 틀렸고요. 3번, 나는 반응이 일어나는 쪽에서 주변으로 에너지를 방출한다. 흡열 반응이니까 방출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흡수한다 라고 해야 되겠죠. 틀렸네요. 4번, 나는 흡열 반응을 이용한 예이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5번, 가와 나에서 기체 반응의 법칙이 성립한다. 틀린 설명이 되겠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주관식인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19번, 물리변화와 화학변화에 대한 설명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네요. 자, 화학변화는 성질이 다른 것, 새로운 것이 생기는 것이다. 맞는 설명이죠. 화학 반응이라고 한다. 맞는 설명이죠. 디귿, 기체가 발생하는 현상 등에 나타나기도 한다. 화학 반응에 화학 변화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기체가 생기거나 앙금이 생기거나 연소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죠.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리을, 화학 변화를 볼 수가 있다. 자, 앞에 있는 거 한번 볼까요? 단단한 드라이 아이스가 이산화탄소로 변하는 경우 새로운 물질이라고 착각하기, 오해하기 쉽죠. 드라이 아이스 뭐라고 했죠? 이산화탄소가 고체로 된 게 드라이 아이스고요. 이게 이산화탄소 기체가 되는 것은 CO2 성질이 변하지 않았죠. 단지 고체에서 기체로 상태만 변한 것이니 화학 변화가 아니라 뭐죠? 물리 변화가 되겠습니다. 리을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몇 문제 안 남았네요. 20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용 가스레인지에 사용하는 뷰테인 가스의 연소 반응이다. 뷰테인이 뭔지 몰라도 됩니다. 연소 반응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요. 여기에서는 무엇을 묻고 있죠? 개수를 묻고 있습니다. 개수를 묻고 있는데 A와 B의 개수를 묻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조금 다르게 한번 풀어볼게요. 조금 크게 해서 한번 보여줄게요. 이미 다른 것의 개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개수를 보지 않고요. A는 탄소의 개수를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반응물에서 탄소는 모두 몇 개죠? 2, 4는 8, 8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생성물에서도 탄소는 8개가 되어야 되겠죠. 자, 근데 뒤에 1은 쓰지 않으니까 A 곱하기 1은 몇 개가 되어야 됩니까? 8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A는 몇 개가 될까요? A는 8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B는 얼마가 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B는 수소의 개수를 맞추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수소는 2 곱하기 10이니까 몇 개죠? 20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생성물에서도 수소의 개수는 20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B 곱하기 2는 20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B는 모두 얼마가 될까요? 10이 되겠습니다. B는 10.
조금 다르게 푸셔도 됩니다. 난 산소를 가지고 맞추고 싶다. 그렇게 하셔도 되겠죠? 근데 이건 조금 복잡합니다. 근데 한번 볼게요. 13 곱하기 2 하면 모두 산소의 개수는 모두 몇 개죠? 26개가 됩니다. 아까 A가 8이라고 했으니 8 곱하기 2 하면 여기에서 산소는 16이 되겠고요. 여기에서는 B 곱하기 2를 하면 산소의 개수가 되겠네요. 그러면 반응물에서의 산소 개수 20개와 생성물에서의 산소의 개수 26개가 맞아야 되니 B는 얼마가 되어야 될까요? B는 10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 녹색으로 B를 계산하는 건 조금 복잡하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수소의 개수를 가지고 20개이니까 여기에서도 20개로 맞춰주기 위해서 계산을 한다면 조금 더 편하게 B의 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1번 산화구리죠. 구리와 산소를 반응시켰다. 그랬더니 뭐가 생겼다고요? 산화구리가 생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질량을 측정한 결과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실험이 있는데 저는 두 번째 실험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소수점 이하가 없으니까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구리는 4g이고요. 산화구리는 5g입니다. 그러면 산소는 모두 몇 g일까요? 1g이 반응했겠네요. 자, 그러면 구리 4g, 산소 1g이 반응해서 산화구리 5g이 생겼네요. 그러면 구리와 산소와 산화구리는 4대 1대 5의 비율이겠습니다. 문제에서 산화구리 15g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산화구리 15g 잘 적으셔야 되죠? 여기에다 적으셔야 될 겁니다. 3을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구리는요, 여기죠? 곱하기 3, 4, 3은 12, 12g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한 온도와 압력이 나오면 뭐라고요? 기체 반응의 법칙이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수소와 질소가 반응하여 암모니아를 생성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부피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1을 보면요. 질소 2개라고 하면 안 되겠죠. 부피가 2, 6, 그리고 4겠네요.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면요. 1대 3대 2의 비율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기억과 니은, 디귿을 채우라고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실험 두 번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 3대 1의 비율인데 수소가 3의 비율이니까 질소도 얼마의 비율이면 될까요? 1의 비율로 반응하면 되겠죠. 그리고 생성되는 암모니아도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질소가 4g이 있었지만 1g만 반응했기 때문에 기억은 얼마가 될까요? 질소가 남겠고요. 4에서 1을 빼니까 3이 남는다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번 실험을 보도록 할게요. 3번 실험 색깔을 다르게 해서 한번 표기할게요. 12는 3의 4배가 되겠죠? 그럼 질소는 모두 얼마가 있어야 될까요? 역시 4배인 4ml가 있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생성되는 암모니아도 모두 몇 배가 돼야 될까요? 곱하기 4가 돼야 되니까 8ml가 생성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기억에서는 질소가 3ml가 남겠고요. 니은에서는 질소가 4ml, 그리고 생성되는 암모니아, 디귿은 8ml가 되겠습니다. 자, 23번 보도록 할게요. 공기 중에서 강철솜을 연소시켰다라는 얘기죠.
질량이 증가하였다.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하는지 쓰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립한다. 성립한다. 왜냐고요? 반응에 참여한 산소의 질량을 고려하면 질량이 보존한다라는 얘기죠. 자, 이 고려한다라는 얘기는 뭘까요? 산소의 질량을 빼준다면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24번 6개의 시험관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질산, 납, 수용액과 아이오딘과 칼륨 수용액을 반응을 시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이오딘과 납, 앙금의 높이가 증가하다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왜냐고요? 질산 납의 납이온과 아이오딘과 칼륨의 아이오딘과 이온이 일정한 비율로 반응하죠. 일정한 비율로 반응합니다. 근데 D 이후에는 납이온이 있나요? 없나요? 납이온이 없죠. 왜냐? 모두 반응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자, 좀 빠르게 쓰면서 잘 보이지가 않는데요. 정리를 한다면 납이온과 아이오딘과 이온은 일정한 비율로 반응하는데 D 이후에는 납이온이 모두 반응해서 더 이상 아이오딘과 이온과 반응할 수 없기 때문에 앙금이 높아지지 않는다라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볼까요? 수산화 바륨과 염화 암모늄을 반응시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플라스크하고 나무 사이에 있던 물이 어떻게 될까요? 물이 얼음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죠? 온도가 내려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온도가 내려갔다라는 얘기는 무슨 반응이라고요? 흡열 반응이다라는 이야기죠. 일어나는 반응의 에너지 출입과 관련지어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흡열 반응이다. 자, 흡열 반응이니까 어떻게 되죠? 열을 흡수한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물이 얼음으로 변했다. 라고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빠르게 했는데 그래도 40분이 다 되었습니다. 시간도 12시가 다 되었네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렸고 조금은 힘들기도 했는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동영상으로 녹화를 하게 되었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동영상을 다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풀고 나서 틀린 것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만 골라서 보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